인류는 하나 되겠지. 뻗어난 가져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돌아가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로서 하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는 저희들의 귀가 울리게 해주시옵시고 중심이 흔들리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고 올바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이 일로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쓰임받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전도자 야곱 하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성경이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끝나는 시점, 즉 기록이 끝나는 시점, 사도 바울을 그 기록의 어떤 참 중심되는 인물이잖아요. 어쩌면 또 선지자적인 기능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보고 전도자고 선지자고 또 신구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하나의 기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 2012년까지를 성경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가 봐가지고 성경의 기록은 끝났는데 성경의 흐름에서의 하나의 기간을 시대를 일컬을 때 언사 언약회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2000년간이죠. 다윗으로부터 바울까지를 언국 언약교, 아직 이거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목만 해놨고 본문을 어떻게 되고 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언사 언약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역시 창세기에서 이게 좀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야곱에서 이걸 붙잡고 있는 거고, 언국, 그 앞에 이제, 다윗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를 언땅 언약교라고 할 때가 이삭에서였습니다. 이삭에서 다윗, 아브라함부터 이삭 넘어오면서 그렇게 한번 불러야 되겠다 하고 부르다가 기간을 정한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그 다음에 바울 시대까지, 그 다음에 바울 이후로 지금 2012년까지를 3대로 나눠가지고 1000년, 2000년, 그래서 4000년으로 다윗,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기까지 4000년대까지를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그 다음에 언사 언약회. 여기 2012년부터는 인류 사이는 연대는 계속 가겠지만은 인류 사이를 바라보는 그 눈을, 시각을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 가야 될 일들, 이걸 조명을 할 때 무엇이 나올까, 어떻게 되어질까가 아니고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이제는 인류의 방향을 전체가 다 점검을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끝이 나고 난 지금 2012년, 그 2000년대까지 요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었지만 이거 자체를 성경에 엮는 시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교회의 시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두가 다 이 성경 속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보는 눈이 바로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교회가 책임자적인 그런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형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종교로 불리는 중에서 교회라 하는 이 호칭이 들어갈 수 있는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네 교회를 네 종단을 교회란 그 틀 속에 집어넣자. 이 그룹에 한 그룹에 교회라고 불러주자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듣고 한 거예요. 또 왜 그래 불러줘야 되느냐? 결국에 가야 되는 건 온 인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묵혀도 떨어지는 속하지 못하는 큰 그룹 하나가 두 개죠. 그건 바로 인도가 있고 9억의 인구가 있다. 인도란 말 자체는 인구가 9억이란 인구를 겨냥하는데 한 나라에서 일컬어지니까 인도라고 부르는 거지. 인도라의 어떤 나라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9억이란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13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만 합쳐도 현재에 있는 인류 중에서 벌써 3분의 1이 가까운 숫자가 22억이 지금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그룹 속에서 빠져있다. 근데 나중에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다시 합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을 인류가 훈련되어지고 자꾸 듣고 모아야지 쪼개고 니 나이다 그러고 쪼개는 것은 절대 이거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결코 맞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질 건데 부활 통일 시대로 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로, 나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통일로서 하나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 모습을 반드시 되어질 것이므로 성경에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될 것이야. 그걸 보니까 이제는 폴딩을 하는 거예요. 교회 보는 눈에 이렇게 보고 또 교회를 다른 면으로 하나 봐야 될 것은 국가적으로 교회 기능이 있는 국가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가 그럼 주도를 할 거냐? 주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참 요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온 인류를 하여금 의견을 모으고 직결시키고 그때마다 수정해야 될 것이면 수정하면서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하나의 국가체제든지 단위체제든지 이런 어떤 형태적으로 인도해 나갈 어떤 분명한 교회적인 기능이 있는 국가가 있다. 그것을 누구를 할 거냐? 그 국가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잠적해버렸다는 거예요. 2000년간 묵혔다는 거예요. 2000년간 묵혔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또다시 그 시대에 있었던 1945년 8월에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광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이
같은 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못하는 이 교회적인 기능을 우리 한국이 그거 사건만 가지고 보느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한국이 그때의 상황 1945년의 8.1의 사건은 광복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과 동등한 라인을 어떤 라인에 두면서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오래 두고 우리가 8.1로 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했던 그 사역 자체에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의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자리를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품고 있는 홍익인간이라든지 단어가 있다. 홍익인간 그리고 단 할아버지에 대한 그 인정 우리의 조상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하고 연결은 안 돼 있지만은 단 할아버지에 대해서 당군으로 불리고 뭐 조상이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당군으로부터 단부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벨렉과 욕단의 사건을 성경 속에서 찾아낸 거 아니에요. 벨렉은 있는데 욕단이 빠져있더래요. 10장 이후로는 욕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역대상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쭉 기록을 하다가 그러다가 욕단이 먼저 나오든가 벨렉이 나오고 그래서 이름만 나오고는 후손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에 연결해서 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욕단에서의 욕이라는 단어가 빼버리면 단이 바로 당군에 연결이 되어지는데 욕이라는 단어가 왜 빠졌을까? 여기서 단의 위치에 대한 창세기 10장에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욕단은 작은 자예요. 그러나 단은 큰 자예요. 큰 자. 욕단은 별 볼 일 없는 어떤 이름으로 있는 게 욕단이고 단이라는 이름은 이 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이라는 자를 빼려고 하는 우리 말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욕이라는 말을 빼는 언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는 그 욕이 바로 욕단에서 나오는 욕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로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중국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중국의 천산산맥이라든지 저렇게 알타이 산맥으로 허리를 둘러해서 결국 내중에 바이칼 호수에서 둥지를 틀면서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까지는 우리가 단 할아버지의 어떤 행적에서의 분명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바로 직접으로 내려오는 중국 계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더욱더 동쪽으로 넘어가는 또 우리 한반도 계열과 아메리카 계열에 저쪽 알래스카와 연결되어진 그걸 통로로 해서 넘어가면서 아메리카까지 남북 아메리카까지 쭉 내려가는 그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바로 내려와가지고 더 쑥 내려온 것이 베트남이나 이런 밑으로 따뜻한 지역으로 쑥 내려왔고 그리고 중국에는 그 넓은 대륙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바이칼 호수까지 왔던 단 할아버지를 통한 욕단의 자손인데 우리 민족에는 이제는 단 할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을 욕을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언어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연결해 본 거예요. 왜 욕하지 마란 말이 나왔고 욕단에서 욕이 빠졌느냐? 문자적으로 단 할아버지의 그 기능 자체가 욕단 이름하고 단하고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대표자로서 멀리 떨어진 또 조상들을 두고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 없는 왕래가 되지 않고 유일한 이때 하나의 기둥인데 그 기둥 앞에 큰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욕하지 마라 하고 나온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욕하지 마라 하는 욕하는 것이
아주 상소리로 들려지는 것처럼 되어졌는데 처음 시작은 욕단 할아버지에서 나온 말이다 하고 제가 창세기 10장에서 언급을 해놨죠. 하나님께서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그래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기점을 통해서 교회의 두 가지 어떤 틀을 보는 거죠. 부활 통일 시대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위상을 어떤 걸 보고서 우리가 교회라고 나올 것이냐, 현재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적어도 그리스도를 근거한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서로 가르려고 하지 말고 같이 모으자는 거예요. 이 모으는 힘을 통해서 모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역시 중국에 있는 종교의 이름은 없더라도 종교와 같은 그 힘을 가진 그 내용을 묶을 힘을 끌어당길 힘이 생기고 또 인도의 힌두교라고 하는 그 힘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쪼개놓고는 이게 안 생긴다니까. 그래서 같이 온 인류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시각으로 자꾸 만들려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부활 통일 시대의 교회관으로서 두 가지 개념 자체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 좀 불리는 것에서 어떤 종합적인 걸 보고 또 하나는 이걸 누가 주체적으로 누가 해나갈 것이냐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도무지 이제는 이 일을 맡을 그건 안 된다. 온 인류의 화약고로 좀 돼 있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오명도 벗어주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온 우리 민족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글로 이 말을 통해서 전해질 적에 우리가 이걸 아까는 교회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비춰보던데 또 다른 면에서 은사, 은약, 해 지금 약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 부분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것. 약속이라는 것은 이 서로 간에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은약해. 은 부분은 주어진 환경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객관적이니까 내가 거기서 거부하고 내가 받아들여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냥 나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그 속에 있는 상황 자체에 내가 그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가 보다. 괜히 그 상황을 거부하는 것은 내 생명하고 내가 거기서 없어지는 것도 모르지만은 생명이 있는 이상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은이라. 은. 약은 다르단 말이에요. 약속이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약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은 선포는 한쪽에서 먼저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 나온 내용을 같이 붙잡을 적에 이걸 약속이라 하는 거예요. 약속하잖아요. 전화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누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좋다. 한쪽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때 제안을 할 때 다른 한쪽에서 받아들여야 이게 약속이지 한쪽에서만 나가는 것은 약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있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는 너희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라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게라. 언약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4장에 갈라디아서 4장이 맞나? 24절 24절에 두 여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두 언약이라 했고 그 다음에 하갈로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은 나왔고 28절에 내려가서는 사라로부터 주어지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바로 너희가 그렇다. 이게 그거 붙잡고 지금 언약이라 하는 걸 붙잡고 있는 게 언약은 언약의 약속의 약 이거 두 개를 붙잡고 있는데 약속이라는 말은 누군가 하면 먼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선포되어지는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환경이 바로 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 인류사에 있는 중간에 바로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개념을 6시 만나자 했는데 6시 안 가고 지금 엉뚱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약속엔 장소에 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상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온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되고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이 공산인데 이 공산이 약속으로서의 선포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피조물인 인류에게 피조물인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건데 이거를 엉뚱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공산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공산 정치로 만들어버리면서 공산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걸 갖고 반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탄압하고 독재하는 정치적인 어떤 형태로 인식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아주 지금 오해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이 공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우리가 한글로 지금 공산이라는 하는 말을 쓰지만은 교회라는 말도 지난번에 쓸 때도 좀 그런 말을 우리가 중국의 언어하고 좀 관계했는데 이 공산이라고는 단어 속에요. 중국의 말을 쓸 때에 항상 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니까 중국 사람들의 말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속에서 자국에서 생기는 말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래 쓰자 하고 말한 거는 두 자가 필요 없습니다. 두 자가 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형 문자의 힘인 거예요. 글자 하나에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게 중국의 상형 문자의 힘이라. 그런데 공산은 두 글자다. 두 글자. 공으로도 말 못하고 산으로도 말 못해서 공산이 붙은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외래어라는 거예요. 외래어, 다른 데서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 이게 공산이고 우리는 공산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 할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한글을 쓰는 우리니까 이런 접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다른 데 쓰는 말을 우리는 그냥 덮어 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수많은 중국 사람들의 그 지혜와 그 힘을 모아서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공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공산이란 말은 쓰는 것은 맞아요. 지금 귀로 가는데 그거는 올바른 공산이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자 하는 이 공산이 맞는데 즉 그걸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의미적으로 쓰느냐 그 글의 내용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자로서 나타낼 때에는 원래 나타나는 그 의미 그 유럽에서 만드는 언어인데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한자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것을 간파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다. 이게 원래의 공산이 아니고 다른 공산이다라는 것을 차이를 구별해낼 수가 중국은 없었던 거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국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혁명을 해야 되고 사회를 바꿔야 되고 지금 그것을 자연히 하나의 이론에서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이. 혁명 시기에 받아들인 거지. 공산 혁명 시기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소련으로부터 돈을 받고, 장쩌이, 장개석 총통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모택동, 지금은 모택동 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택동 해하고, 지금은 마오쩌둥 가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공산당을 가지고, 공산 이론을 가지고 중국을 서로 간에 패권을 다투는 이 일에 쓴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이기든지 간에 그건 공산당으로, 공산이라는 언어가 그냥 퍼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던 거예요, 그거는. 한쪽에는 공산당 이름으로 공산 내용을 그대로 정치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국민당 이름으로 공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국민당을 이기더라도 소위 말하면 장쩌이가 중국을 통일시키더라도 공산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의 공산당이 이렇게 철저히 되는 것은 마오쩌둥이 되면서, 그거는 붙잡은 건 공산 단어밖에 없으니까, 공산이라는 단어를 갖고 했으니까. 국민당은, 공산은 힘을 받아 했더라도, 이론 자체는 하더라도, 기존에 해오던 국민당이라든지 어떤 산민정치, 손문인데, 손순, 지금은 손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를 때하고 완전히 달라고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있었어. 손순으로부터 내려오는 산민주의부터 통해서 나오는 자기들이 있는 민권, 인민들 위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카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공산이라는 단어가 현재 인류 사이에 유지된 것에 보면요, 마오쩌둥이 공산당에 한 것이 오히려 더 공산의 그 개념 자체를 알리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리든지 나쁘게 알리든지 비평하든지 바르게 봐든지 간에 이것 자체를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 괜히 섞여서 이 공산인지 산민주의인지 막 섞여가지고 막 어느 상, 그 다음에 그 이론상 이런 헛가지 헷갈린다 하나? 혼돈시키는 그런 우리가 없이 그냥 공산 하나로 딱 집약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히려 나아요. 지나고 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공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기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라, 한반도. 한반도예요. 국제적으로 공산은 지금 쓰는 데가 유독이 쓰는 것이 중국, 북한, 남한 이거밖에 없어. 중국 아니면 우리 한반도밖에 없단 말이야, 두 나라. 중국은 이 공산이라는 내용을 자체를 워낙에 있는 이 공산 자체에 대한 이름은 쓰지만은 실제 기능은 이게 이제 공자가 앞에 공자는 공동적인 거예요. 공동의 책임을 갖는 것이 이 공이에요. 앞에 공자 이거 우리가 쓰기 좀 한자로 쓰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공산 가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지만 한자로 쓰면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공산은 공동적인 산은 생산이다, 생산. 공동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뭐 물건만 만들어내느냐? 공동적으로 판매하고 이 공동체로 서로 간에 이거 기능 자체를 어떤 분할되어지는 기능을 서로 간에 유기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공산이 공산으로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린다. 그 앞에 공자가 뭐냐면 그 국가가 산업생활을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단체가 어떤 대표적인 공이라 하는 이 대표적인 단체가 대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국가 주도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 국가 주도로 생산하는 게 중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갖고 오직 공산당 하나 가지고 국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국가 단위로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국가 단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뭐냐니까 개인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이 국가 단위로 공이 나오는데 산은 생산이 아니고 계산산자로 나와요. 계산. 이렇게 서로 간에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 집단들끼리, 소위 말하면 정치 집단들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할되고, 이렇게 하면 분할됐다. 마치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특징이. 중국은 항상 그게 위기인데,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되면은 또 공산이 또 있어요. 이 공자가 어떤 공자냐면 허공이래, 허공. 하늘의 요 공자, 이 공자. 허공 공자 되었고, 헛된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헛된 계산이. 헛된 계산이 나오면 뭐게 돼서 또 공산이 하나 더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산이란 말이에요. 공, 산, 큰 산에 산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무덤이라 할 수 있겠지 뭐. 무덤이지 뭐. 무덤. 공산. 결국에는 뭐 공장으로 된 산이라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장으로 된 산인데 공산이 나중에 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요거를 원래적으로 바꾸는 기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우리가 선포되었다는 게 반공이라 반공. 조그만 나라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13억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합쳐도 5천만 1억도 되도 않은 이런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반공이라고 외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징성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 이 반공이라든지 공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감당할 만한 이름인지 아닌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은사, 언약, 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러면 이 주어지는 약속, 공산이라고 해서 온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공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산의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전 세계 누구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독히 이걸 누리는 것은 중국이고 북한의 공산당과 남한의 반공 자체가 이게 정부적인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갈라져 있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요 누가 저거 공산주의가 어떻고 공산이 어떻고 이것 갖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다 잊어지고 있어. 다 잊어지고 있어. 이제는 중국은 하나의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때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 공산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붕괴될 거냐 이런 점을 짓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반드시 공산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중국을 봤는데 중국은 오히려 탄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 이론에 대해서 공산주의라든지 공산사상에 대해서 이젠 전 세계 누구든지 잊혀지고 중국의 저 경계를 어떻게 견제할 거냐 어떻게 중국의 힘을 막을 거냐 하는 이 국력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중국을 바라보지 공산에 대한 내용을 두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언사, 언약해서 나는 약속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 인류가 붙잡아야 될 전체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공산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가르쳐줘서 알려줘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섭리지 섭리. 우리에게 있는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온 인류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는데 이미 약속이 선포된데 한쪽에는 이미 나왔는데 다른 한쪽에서 지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고 한 게 엉뚱하게 지금 반응한 거지. 아니야 물론 뭐 약속 장소를 어디서 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역에서 안 만나고 기차역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버스역에서 터미널에서 기다린다고 하면 그 약속이 성립이 되나? 안 되잖아요. 1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게 오전 1시인지 오후 1시인지 안 되잖아요. 시간이 안 맞고 장소가 안 맞고 또
누가 나오라 했는데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 엉뚱한 사람 나와 있으면 그것도 되나? 여러 가지 약속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공산이라는 부분에서 받아들인 내용이 너무나 방향이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입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공산이란 말뜻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갖고 틀만 받아갖고 그냥 부르짖고 나가다가 경제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 언어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경제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금융 속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경제 규모가 커서 다들 겁을 내는 것 해도 이건 잘못하면 온 인류의 화가 된다니까. 이거를 바르게 비춰주는 기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반도라 이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 남한 쪽에서는 그 기능이 있고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저렇게 견제하게 되어지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공산이라고 하는 그 물결 자체를 막아주는 하나의 뚝인 거예요. 뚝. 핵 기능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을지문덕의 그 살수대첩, 물줄기, 물을 통해서 중국의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몰살시켰다 하는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뭐는 그 당시에 무슨 100만이 있었겠나 하지만요. 충분히 100만이 있더라고. 100만이 되겠더라고. 중국에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100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부풀린 거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많아서 100만이라는 사람까지 조그마한 한반도 그거 하려고 100만이라는 사람까지 동원시키겠느냐 하고 그거는 너무 부풀린다. 우리의 역사가 너무 많이 부풀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어릴 때 들었어요. 이런 게 비평한 데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가까운 소위 말하면은 중국의 기주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우리하고 가까워요. 중국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중원이라고 해가지고 낙양이나 장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먼데 삼국지에서 나오는 자료, 그 삼국지 내용이 AD 한 120년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사이, 한 220년, 한 250년,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있는 이 중국의 상황이 삼국지라. 거기에서 초기에 나오는 조조하고 원소하고 이제는 패권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조군을 향해서 원소서 인원을 동원시켰는데 원소가 있는 지역은 기주라. 우리하고 가까운 거예요. 근데 조조가 있는 데는 장안 쪽으로 낙양 쪽이 도시니까 중심이었으니까 그 가까운 있는데 그거를 데리고 갈 때 인구가 70억이었어요. 군사만 해도 70만 명, 70억이 아니라 70만 명이고 조조의 군사가 7만이라. 그래서 7만 대 70만의 싸움에서 조조군이 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군대가 그게 관도대군이라. 관도대전이라. 관도대전. 그 관도대전에서 7만 명 가지고 70만 명을 몰살시키고 남아서 돌아간 사람이 800명이에요. 800명. 원소가 그 대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원소가 그 해군 다 죽었느냐? 아직까지 그 잔존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또 조조가 올라가서 800명이 70만이 내려와서 800명만 살고 올라갔는데 또다시 조조가 올라와서 군사를 대항해서 이제 강력한 힘은 줄어드니까 주력이 줄어드니까 그 틈을 타서 싸워가지고 다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원된 것이 70만이라. 그러면은 고구려의 살수대첩은 그보다 훨씬 후대거든요. 얼마든지 100만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기주 땅이고 거기는 아주 그 터전이 중국하고 중국 본토하고 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세력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되죠. 그래서 인력을 형성할 때 수나라에서 인력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고구려를 칠 때 100만 대군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수 대첩이 지금의 원자 핵 폭탄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겨냥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썰어버리니까. 남한이 조그마한 게 중국에 뭐 어떤 기능이 있겠어요? 그거 뭐 어떻게 힘이 나면 쓰겠어요? 경제적인 일 뭐로 쓰면은 이건 우리 한국은 꼼짝 못하는 게 중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남한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전략을 해서 뭔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요. 우리 한국 정도 이거는 중국 경제력 가지고 나오면요. 꼼짝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북한이라는 하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북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이런 기능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공산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다니까.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온 인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적어도 반공을 외칠 수 있는, 중국을 향해서 반공이라는 것을, 그런 공산을 하면 안 된다, 바른 공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공을 외치는 남한이라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성에 대해서 기능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개신교 교회 목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의 어떤 위치, 어떤 사명,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지. 개인이 내가 이런 말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이거 알리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시대에, 앞으로 1000년, 돌아오는 1000년간의 기간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남겨진, 기회의 기회라니까, 기회의 기회. 기회의 기간이에요, 기회의 기간. 요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여기 약속이라, 약속. 여기 있는데, 예스냐, 노냐, 약속을 하고,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 가지고 가면은 만날 수 있겠네요. 가는 거의 약속이라, 거의 약 부분이란 말이에요, 약 부분.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온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이 대한민국이 첫 번째는 온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겠느냐? 온 인류가 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는 들을 기가 없어. 어느 민족이, 어느 사람이 이걸 대신 그 민족의 언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해줄 만한 기능을 가진 환경이나 역사나 이게 배경이 없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우리 남한이 교회라는 터전을 가지고 이걸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 질러봐갖고 얼마나 응답이 있을 거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고민은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가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가 뭘 여기까지 이야기할 어떤 계제가 되나요? 뭘 끄집어갖고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하겠어요? 내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감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밀어주시는 힘 때문에 하는 거지. 들어야 될 분명한 시기고, 나타내야 될 때가 되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그 섭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좀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능을 나타내려는 거지, 이 약속적인 장소에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에 내가 하나의 반응으로 지금 나오는 거지, 내가 여기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저래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조상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나이가 벌써 62인데. 응? 근데 62인데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야기할 때는, 응?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그게 올리전리하고 서로 간에 뭐 변론하고 할 기회는 되지만, 내가 죽고 나면요, 이거는 하나의 유언이 유언, 명령이라니까. 어? 그렇게 나는 오히려 더 이것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선포된 게 내한테 유리한 거예요. 어? 내 이익을 바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의 짐으로 지금 프레스를 할 텐데, 어? 괜히 이름으로 아냐말로 단 할아버지가 당군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조상이라면 조상 앞에 대하는 분명한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단 할아버지가 당군이 되었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발을 해서 바이칼 호수에는 왜 우리가 인류의 거점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인류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그 바이칼 호수에 갔느냐? 이런 것 근본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자리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한의 대치 상태라는 이 기능 자체가 북한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응? 우리가 가진 사역 앞에서 중국에 가지고 있는 저 기능 앞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산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산재 있는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 유행되어지는 말이 공산주의, 자유주의, 니점, 무슨 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주의란 말이 공산이란 언어가 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공산이란 것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를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막 분리하다 보니까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다가 하나의 가지를 치든지 키를 내든지 어떤 줄을 잡아 당기든지 하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우물에 꼭지 막 내가고 일로도 물 빼고 절로도 물 빼고 일로 가는 물은 무슨 주의고 절로 가는 물은 무슨 주의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주의죠. 그 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주주의, 민주화, 복지제도, 좋은 말을 갖다 붙일 때는 좋은 데를 갖다 붙이고 그 용공, 반민족주의, 민족주의, 민족이면 민족이지 민족주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의가 나오면요, 그거는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주의라는 말 나와가지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이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자기는 책임 안 지면서 그냥 편성하는 것이 주의라. 책임 문제. 이 약속 부분에서는요, 내가 그 약속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 내 가족들, 부모님들과 내 자손들, 내 형제들에 대한, 내 이웃들에 대한 내가 어떤 책임의 자세로서 저들하고 접근할 것인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피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움켜쥐 될 것인가, 이런 처신에 대한 내용들이요, 이게 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런 이런 믿음이 서로 통용되어지고, 저 사람이 저런 걸 보이구나, 저 사람이 저 말하는 배경에는 이런 게 깔려 있겠구나. 이 믿음이 통해지는 것이 그게 어라는 거예요. 혼자서 믿음을 아무리 내세워봐도, 공산이 아무리 옳다 그래갖고, 공산이 나아가야 돼, 우리 민족의 우리 온 인류의 걸음이다라고 외치봐도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통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저거 공산주의다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로 왕따 시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공산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고 온 인류가 나야 될 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론을 만들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그것이 어라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죠. 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통하는 환경이 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인이라. 그럴 때 서로 간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이해를 하면서 저 사람을 정당하게 바른 일에 저렇게 정당하게 하는 행동이구나 하고 내가 인정을 해줄 적에 그 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통해지는 믿음의 내용이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해야 될 기능이 많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처럼 해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안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져야 돼요. 어느 정도 달라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생활해가지고 경제, 복지, 아니면 범죄, 음식물에 집어였고 자연 파괴, 결혼 안 하고 하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 말이 귀에나 들어가겠어요? 어림도 없지.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한 인격, 한 개인, 단체, 국가사회 전체가 하나의 어가 되려면은, 하나의 믿음으로 주어지려면은, 나타나는 행동이 국민들의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져야지. 이 달라지는 모습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 문제, 이 대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바르게 지금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경륜을 가진 홍익인간이란 이 어떤 표상 앞, 요 어떤 목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하는 그 인정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이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구조에 한번 봐봐요. 인도에도 핵이 있고 북한에도 핵이 있고 중국에도 핵이 있어요. 중국이 핵을 가진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엔 당연하다 하겠지만은 약한 나라에서는 위협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핵을 가진 거예요. 이것에서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어떻게 해서 견제가 안 들어오겠어? 이 개념을 봐야 돼.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단순하게 미국의 압력에서 중국의 압력에서 그러면 어떤 우방에서 여러 가지에서 북한 자체를 어떻게 압력을 해갖고 뭔가 붕괴시키는 이런 쪽은요 남한의 정책으로서 안 맞는 거예요. 남한의 정책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수 대첩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역사에 있는 그 기능으로서 지금 북한 핵을 두었다. 뭐냐, 이 반공 문제다, 반공. 즉 공산에 대한 개념을 온 인류에게 지금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치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 아직까지 공산이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준 거냐 하는 그거는 설명하기 때문에 좀 뭔가 의아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돼. 오늘은 요 시간 좀 공산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좀 나왔는데, 지난 시간 공산을 일단 언급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공산이 왜 이것이 우리 인류 전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주어진 단어냐 하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밖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해석을 해서 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니까. 교회의 목사가 지금 이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 사건 자체, 공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그리고 이 공산이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다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BC 586년하고 관계 있어요. 몇 분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아마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